ISM 서비스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조업 PMI를 살펴봤고요. 이번 거는 서비스 PMI입니다. 5월달 수치가 49.9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월치가 51.6이었는데 이에 비해 하락을 했고 컨센이 52%였습니다. 이를 하회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비스업 경기 위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서비스 PMI가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특히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동시에 기준선을 하회했다는 게 과거 몇 번 없던 아주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영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이 48.5입니다. 이미 기준선을 밑돌고 있는 위치고 지금 이렇게 위축된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자체가 어느 정도 반짝 50을 상회했던 구간을 빼고 좀 크게 보게 되면 31개월 연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좁게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마디로 제조업 PMI가 50 미만 위축으로 떨어졌던 와중에 서비스 PMI까지 함께 기준선을 하회한 사례가 과거 몇 번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이런 조건을 충족했던 사례가 보시게 되면 08년 7월이 있었고요. 09년 7월이 있었죠. 당시는 경기 침체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4월, 5월에도 경기 침체 구간에 이런 동시에 기준선을 하회했던 사례가 있었고 이후에는 팬데믹이 있었고 팬데믹 이후에 첫 번째 22년 12월 달 이 두 지수가 동시에 기준선을 하회했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4월 달, 6월 달 이렇게 두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5년 5월 달 이번에 재차 발생을 한 것인데 몇 번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보통 50을 상회해서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던 이유 자체가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과거 평균 레벨이 이 음영색을 칠한 구간입니다. 55를 상회했던 그런 구간이죠. 전체 평균이 55와 60 구간에서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이라는 기준선을 상회하긴 했으나 55 미만 이 하단의 박스권을 유지했다는 것만 놓고 보면 결국 ISM 서비스업 지수가 그렇게 확장 구간을 보였던 그런 지표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기준선이 여기입니다. 50이 여기고요. 이렇게 50 미만을 떨어졌던 사례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조업까지 함께 떨어졌던 사례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이번 달 흐름을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욱이 과거 흐름을 놓고 패턴을 보게 되면 50은 상회했으나 55 미만에서 여기죠. 음영기간 평균 레벨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움직였던 사례는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쉽게 말씀드려서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을 상회했다고 하여 미국 경기가 견고하고 확장 국면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서비스 PMI가 지금 21년 3월달 69.1 여기죠.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 보여왔고요. 지난 41개월 중에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게 되면 24개월 동안 전월 대비 위축세를 보여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위축세의 구간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7개월 연속해서 하락세의 모습이 집계가 된 상황이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항목이 신규 주문이 될 텐데 이전에 52.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46.4로 지금 보시면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번 달 급락을 하게 됐고 팬데믹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08년 리먼 파산 금융위기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SM 서비스 PMI 세부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헤드라인이 4월 51.6에서 49.9로 하락을 했죠. 2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수축 영역으로 떨어졌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 되지 않은 사례, 직전에는 24년도 4월 6월 두 번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이후에 처음으로 재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신규 주문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이고요. 팬데믹을 빼고 보면 08년 리먼 파산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사업활동 지수는 3.7%포인트 증가를 해서 50을 기록을 했고 고용지수도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50.7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은 오히려 수축 구간이었는데 좀 증가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PMI 서비스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 지금 당장 심각한 경기 위축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광범위하게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난 3개월 평균치로 뽑아보면 아직은 위축 구간에 떨어지지 않았죠. 50.8로 여전히 확장 구간에 위치를 했지만 그 레벨 자체가 보시면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지난 9개월 평균이 52.8%입니다. 이보다 2% 정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와중에도 S&P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확장 구간을 위치하고 있죠. 다만 두 지수 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ISM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야라든지 건설, 광업, 농업 부분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S&P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정도 차이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파급력은 S&P보다는 ISM이 더 역사도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서비스 부분은 미국 경제의 대략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서비스업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CEO들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한 133명의 CEO 중에 83%가 향후 1년 또는 1년 6개월 안에 22년 정도 수준의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수치가 보시면 이 바닥이죠.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12%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를 판단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실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CEO들의 판단이 매우 정확할 때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간이든지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제한된 정보를 갖고, 그것도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갖고 판단한다는 점을 놓고 보면 가장 경기에 밀접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역시 일선의 기업들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CEO들의 체감 경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죠. 간단하게 주요 항목별로 주요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측면에서는 소폭 감소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 소폭 감소의 흐름입니다. 제조업도 소폭 감소죠. 노동시장의 흐름은 대부분 변동 없음이지만 어느 정도 이직률이 줄고 구직자가 늘어나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임금 흐름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임금은 계속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가 흐름은 여전히 보통 수준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다만 관세 우려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한마디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거의 변동이 없음. 변동이 없다는 뜻은 과거 흐름과 동일하다는 뜻이죠. 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 보고서, 한마디로 이전 베이지북에 비해서 약간 더 비관적으로 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더 불확실성이 좀 확대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12개 지역에 따라서는 더 비관적인 곳도 있을 수 있고 소폭 개선된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종합 상태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관세라든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높은 우려사항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연준이 보고 있는 지금 경기에 대한 판단, 한마디로 베이지북을 통해서 우리가 정량보다는 정성적으로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흐름에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연준이 보고 있는 미국의 경기는 신중한 고용 상태, 여기에 관세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 6주 동안 경제가 더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2개 지역 연은 모두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노동 수요가 약화되는 측면, 그렇긴 하지만 해고가 당장 광범위한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챌린저 해고 건수도 발표가 되었지만 지난달에 비해 또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근무 시간이라든지 초과 근무가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 확인됐고요. 인플레이션 여전히 연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죠.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가격 인상, 소비자들이 가격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내용 보시게 되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관세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 관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시적인 추가 요금 부과도 계획을 하고 있고, 결국엔 이런 전반적인 마진 축소 부분도 이익률을 삭감하는 계획도 함께 포함해서 현재의 관세 우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ISM 서비스 PMI하고 연준의 베이지북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